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BS 드라마 스캔들의 6화부터 10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한 이 드라마, 함께 보러 가시죠. 그들의 모임에 따라갔다가 모멸감을 느낀 진호주련은 진호에게 자신의 외제차를 몰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합니다. 속도 좀 더 내봐. 재밌지? 진호는 공원에 차를 세우고 주련에게 남자를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게 몇 번째냐며 화를 냅니다. 넌 그냥 쓰레기야. 주련은 그의 따귀를 날리려 하지만 진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주련은 진호에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네가 좋아. 진호는 주련의 목을 밀어버리고 그녀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세탁비를 탕감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술 한잔 하면 세탁비 안 받을게. 진호는 설아와의 프로포즈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전화도 계속 씹습니다. 주련과 술을 마시고 호텔 방에 와서 합체는 한 듯하지만 그녀 곁에 눕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진호는 부자가 되는 것만을 원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설아와 주련 사이에 끼인 채. 넌 개자식이야. 깨어난 주련은 진호의 지갑을 뒤져 새 남자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의 휴대폰에 뜬 설아의 문자에 대신 단문을 보냅니다. 애인이 있네. 더 흥미롭군. 주련은 반지를 발견하고 딴 애가 들고 있는 장난감이 탐이 나는 듯 진호에게 더 끌립니다. 이 남자 더 뺏고 싶어. 주련은 진호를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 옷을 사주려 하나 진호는 반발합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주련은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일 뿐이라며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버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광고 감독과의 미팅에 진호를 신인 배우로 소개하는 주련. 이쪽은 우리 회사의 신인 배우 서진호입니다. 정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문정인은 진호를 보고 첫사랑과 닮았다며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첫사랑과 닮았나? 오빠라며 진호를 소개하는 주련. 정인은 진호가 가난하다며 깔아뭉개고 진호도 그녀를 저렴하다고 받아칩니다. 돈도 없으면서 인내심도 없네. 당신도 저렴하네요. 진호가 나가버리자 정인은 그가 첫사랑과 똑같이 생겼다고 중얼거립니다. 첫사랑 똑같이 생겼어. 귀가한 진호는 문정인 대표에게 가난하다고 홀대받은 것에 분노하여 술 마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설아가 와서 그를 안아주며 위로합니다. 괜찮아, 진호야. 진호는 프로포즈 이벤트 약속을 어긴 이유를 둘러대고 설아는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안해, 설아야. 난 오빠를 믿어. 설아와 진호는 결혼을 준비하며 설아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결혼식을 한다며 기뻐합니다. 우리 결혼식이야. 미선 이모, 이모부와 함께 식사하며 진호를 이해해주는 가족들. 진호야, 다 이해해줄게. 진호는 자책하지만 설아는 그를 위로합니다. 난 빈대 같은 놈이야. 오빠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주련이 서진호에게 빠지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해. 그러게 주련에게 그럴듯한 남자애랑 사귀라고 해. 주련은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서 걔들이 관심 없대. 하지만 좋아하는 남자를 스타로 만들어 결혼하겠다고 해. 설아와 진호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습니다. 가진 건 알 2개밖에 없는 진호와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고르다니 정말 꿈만 같아. 물론 진호가 마련해주는 건 아니고 구청의 지원을 받을 거지만. 현우, 이번 신작 드라마의 감독을 맡아줘. 거액의 계약금을 제안할게. 잘생겼으니 곧 캐스팅 될 거야. 힘내. 우리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자. 설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 은별이 웨딩드레스를 택배로 보내준 것을 알고 기뻐하며 입어봅니다. 키워준 미선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무 감사해. 민태창은 생일 저녁상을 홀로 맞습니다. 정인이 실세 국회의원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분노합니다. 정인이 실세 국회의원과 같이 있다니. 네가 술집 여자야? 기생이야? 되먹지 못한 시궁창보다 더러운 엑스 꽃뱀질 벌은 못 버리고 투자 관계로 만난 거야. 이 꽃뱀? 정인이 따귀를 갈기려 하자 민태창은 밀어버리며 말합니다. 이 살인자야. 내 탓하지마. 네가 죽였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 수면제를 먹인 백동호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 문경숙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인은 백동호 귀신에게 쫓기는 악몽을 꿉니다. 나를 나쁜 X로 만든 건 너야.
차를 몰고 밤에 도로 위를 질주하던 중 사람을 치게 됩니다. 정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서진호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서진호? 그녀는 그를 차에 실어 집으로 옮기고 첫사랑 정우진과 똑 닮은 얼굴에 놀라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첫사랑 정우진 오빠와 똑 닮았어. 진호. 그리고 아는 의사를 부릅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끊긴 신랑 서진호 은별은 진호 집에 다녀와서 신랑 예복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신부 백설아는 신랑을 찾으려고 달려나갑니다. 진호 어디 있어? 바닥에 떨어진 꽃을 보며 걱정에 빠집니다. 드라마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설아와 은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설아와 은별은 경찰서에 진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가출 정도로 여깁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아와 은별은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접 CCTV를 보러 다니며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정희는 최 박사를 불러 서진호를 진찰시킵니다. 최 박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정희는 최 박사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진호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희는 아프다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문을 잠근 채 진호 곁을 지킵니다. 주련은 방문을 열라고 재촉합니다. 방문 좀 열어봐. 정인이 잠시 식사하러 나간 사이 진호가 깨어나 멍한 상태로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거실에서 진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자 정인과 주련이 쫓아갑니다. 서진호? 뭐야? 아는 사람이야? 정인 이게 무슨 일이야? 사고가 있었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데려왔어. 현장 주변 CCTV를 삭제해야 해. 최 박사가 진호가 기억상실이 생긴 것 같아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병원 응급실에서 진호를 찾아 헤매던 설아는 탈진해 쓰러집니다. 진호는 병원에 입원하러 오다가 차 안에서 쓰러진 설아를 보지만 기억상실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호는 설아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설아는 결국 병원에서 아기를 유산하게 됩니다. 깨어난 설아는 미선 이모가 유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위로합니다. 설아야 괜찮아 이제 푹 쉬어야 해. 설아는 병원 복도에 나와 진호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힘겹게 진호를 쫓아갑니다. 진호야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해? 설아는 진호를 쫓아가지만 진호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아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진호가 병실 안 화장실로 들어가고 병실 안까지 따라간 설아에게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이 정우진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환자 이름은 정우진이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진호는 설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칫솔질을 합니다. 주련이 병실을 나가는 설아를 보며 들어와 진호에게 명품 옷들을 들어보입니다. 짜잔! 진호 이 옷들 어때? 주련은 진호에게 명품 옷들을 보여주며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드라마 공모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몇 개를 승우한테서 입수한 감독 현우는 백설아의 포커페이스를 꼭 드라마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백설아의 포커페이스를 꼭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현우는 백설아의 포커페이스를 드라마화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문정인 대표에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고 말하는 나현우. 정희는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며 자신과 계약하자고 거듭 말합니다. 현우 씨 이 작품 마음에 들죠? 우리와 계약해요. 그때 쫓아온 민태창, 정인에게 회사 광고가 형편없다고 질책하고 떠납니다. 이 회사 광고는 형편없어. 정인은 민태창의 질책에 긴장하며 현우의 눈치를 봅니다. 나승우는 어제 일을 사과하려고 지연에게 쫓아갑니다. 승우는 커피를 주려다 치마에 엎지르고 그녀 다리를 닦아주다 또다시 변태로 몰립니다. 지연씨 정말 미안해요. 이 변태야. 승우는 지연에게 사과하려다 또다시 오해를 사게 됩니다. 정희는 집 서랍에 넣어둔 서진호의 지갑, 반지, 휴대폰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우진 아들이면 성이 정씨일 텐데 그의 아들일 리 없어. 그때 들어온 주련 휴대폰을 뺏으며 말합니다. 위치 추적 당하니까 켜지 말라고 했잖아. 프로포즈 반지 아직도 안 줬네. 최 박사님이 퇴원해도 된대. 진호의 기억상실이 차라리 잘 됐어. 그를 백지 상태에서 스타로 키워보자. 그 계획을 들은 민태창. 서진호를 집에 데리고 있자고? 당장 돌려보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데리고 있자고.
오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거야. 나만 안 잊으면 돼. 주련은 진호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피트니스, 연기 수업, 외국어 회화, 주짓수 등등을 배우며 예비 스타로 만들어져 가는 서진호. 힘들지 않아요. 배고파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자. 샤워를 하는 진호를 부르는 설아의 목소리. 진호 오빠. 하지만 진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목소리는 누구지? 거울에 비친 그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지만 두통이 잠시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너무 좋아해. 똑 닮은 서진호가 역시 첫사랑 정우진 아들일 수 있겠어. 백설아는 이모 집에 와서 살게 되면서 호적 이름이 박진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죠. 설아는 드라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설아는 이 소식에 큰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설아는 전단지를 보고 서진호가 숯불구이 집에 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급히 달려가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맙니다. 내 과거를 알고 싶어. 기억이 돌아오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진흙탕에서 뒹군 시절을 알아서 뭐하겠어? 내가 널 스타로 만들어줄게.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거 기억 안 나? 스타가 되고 싶어서였잖아. 밑바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당장 가. 정희는 첫사랑 선생님 정우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합니다. 20년 전 암으로 사망했으며 아들이 목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난 선생님 아기 낳은 문경숙이 아니야.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우진을 정인과 주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현우는 주련에게 우진을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주련은 정인이 그렇다고 대꾸합니다. 감독 나현우는 설아를 만나 드라마 제작을 제안합니다. 얼떨떨한 설아는 친구 고은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주련은 우진이 연기를 잘한다고 광고 감독이 칭찬했다고 민태창에게 자랑합니다. 우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주련이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우진을 뒤에서 안아버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10회 에피소드에서는 각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스캔들 10회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